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고 하는 문제였죠.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이 true와 false 써져 있는 이 두 녀석은 그냥 예시 같은 거예요. 조건식 부분에 true가 남으면 true면 얘는 실행을 한다. false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 사실상 이렇게 쓰여져 있는 코드는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실행을 할 거잖아요.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얘는 실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있는 거니까 지워주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봅니다. 컴퓨터가 이 녀석을 마주치면 일단 치환. 그럼 10은 10과 같냐 물어봤는데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true를 남길 것이다. 그러면 이 조건식은 실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뭐 그냥 참만 적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넘버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넘버링을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A 또 치환하면 10이죠. 10과 10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죠. 그러면 거짓.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갔을 때 코드를 실행한 결과로 여기에 콘솔에 참만 나와야 돼요. 참만.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뭔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이라고 적어줘야 될 부분에 참을 적었거나 이거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거 판단하려고 넘버링 하는 거예요. 넘버링이 1부터 마지막까지 뭐 예를 들어 6개까지 나왔다 참이 그럼 1부터 6까지 잘 나오면 이제 성공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A는 10이니까 10은 1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거짓. 자 얘는 10인데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니까 참 이렇게. 자 이제 B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B도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에서 A와 B가 같냐라고 했는데 둘 다 10이니까 얘는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불린 타입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컴퓨터의 연산 순서를 또 생각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얘는 대입 연산자고 얘는 비교 연산자였어요. 그럼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죠? 얘는 대입이 더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니까 이 녀석을 먼저 할 건데 자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얘네 둘 다 10으로 치환이 될 건데 10과 10은 같지 않대요. 그럼 이 말은 결국 틀린 말이죠. 그래서 C라는 변수한테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밑에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false니까 이렇게 거짓 넣어줄 거고요. 자, C는 false였어요. 그럼 false가 치환될 거고 false가 false랑 같다. 얘는 결국 맞는 말이 될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느낌표는 반전의 의미라고 여기 힌트를 줬습니다. 실제로 값을 반전시켜요. 그래서 C라는 녀석이 false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반전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true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true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반전을 시킨 이 녀석이 true였는데 그 녀석을 또 한 번 반전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다시 false가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가 4. 그 다음에 D라는 녀석은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C랑 D는 C는 아까 false였고요. D는 true예요. 둘이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false랑 true가 같지 않다. 결과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연산 나오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면 돼요. 연산자가 지금 비교, 논리, 비교, 논리, 비교, 논리, 비교 총 이렇게 7가지가 나왔는데 비교가 논리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죠. 그죠? 그럼 우리는 각각의 비교들 먼저 다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이니까 true.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니까 true. true는 false랑 같지 않다. 맞는 말이니까 true.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얘는 틀린 말이니까 false입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논리를 보는 거죠. 앞에서부터. 자, true and true예요. 그럼 둘 다 true니까 결국엔 true. 자, true and true입니다. 둘 다 true니까 true. 근데 true and false 얘는 하나가 false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가 거짓이 나올 거다. 이 자리는 거짓. 이렇게. 자, 이제 5어 연산자가 처음으로 사용된 게 나왔는데 이 녀석 false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거짓이고요. 자, 10은 2보다 작다. 얘도 거짓이겠네요. 그러면 거짓 또는 거짓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짓이죠. 그래서 얘도 false이기 때문에 거짓 6까지 나올 거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참 1부터 참 6까지 올바른 참인 경우에만 참을 잘 적어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자, 얘는 문제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은 할인 대상이냐 혹은 할인 대상이 아니냐 이런 경우에 따른 출력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문제가 얘기하는 조건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뭐뭐거나 이거는 and와 or 중에 누구예요? 뭐뭐거나 라고 하면은 이건 또는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 얘기는 또는 5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산자를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할인 대상 판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경우에는 AND 연산을 활용해서 조건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요. 자,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뭐 19가 이쯤에 있을 거고 뭐 60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자, 19세 이하라는 건 이 19라는 숫자를 포함해서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60세 이상이라는 건 60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커야 돼요. 물리적으로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랑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5어로 엮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할인 대상을 찾을 때는 5어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미할인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과 반대 상황이었죠. 19라는 것과 60이라는 거 있으면은 19 이하 여기랑 60 이상 이만큼이 할인 대상이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할인 대상은 이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는 19보다 커야 되고요. 60보다는 작아야 돼요.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딱 골라지겠죠.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먼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현 시작 부분에다가 실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을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고 이하니까요. 그리고 5어 아까 제가 5어 연산자는 그 메모장에서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and 이게 5어 이 녀석 버티컬 바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역슬래시 그리고 원어 표시 이 키보드랑 이 키랑 보통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메모장에서 썼을 때는 이렇게 세로 두 줄이 나오는데 이런 편집기에서 사용하면은 그냥 세로 줄로 나와요. 이거 버티컬 바라고 해서 그냥 세로 줄인데 이거 두 개가 5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얘가 and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기호는 이제 %라고 읽습니다. %기호 두 개가 붙으면 and, 버티컬 바 두 개가 붙으면 5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age가 60 이상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할인 대상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사용을 해서
반대로, 여기도 반대로, 그리고 AND로 엮여야 할인 대상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20이니까 지금은 할인 대상이 아니죠.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15, 이거는 할인 대상이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 이런 것도 해볼까요? 얘는 할인 대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 우리가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19, 60 그리고 그 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테스트를 이 기준이 되는 숫자보다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3개는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5개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숫자, 중간 거, 또 기준이 되는 숫자 해서 총 3번의 테스트를 최소로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효율이 좋을 겁니다. 내가 한 부분만 조금 잘못 쓴다고 해도 이 결과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 해결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을 제가 버전 관리를 좀 해가면서 할게요. 얘는 V1이고요. 이제 V2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씩 넣어줄까요? 버전마다 일단 이거 버전 얘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제 있나요, 이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건 이제 두 덩어리인데 얘는 그냥 한 덩어리가 됐을 뿐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물리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수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묶인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될 거니까. 그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어차피 할인 대상 출력하고 그거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인 라인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일단 3개를 좀 만들어 냈고요. 이제 4개 만들 건데 AND와 OR을 사용하지 않고도 2가지 이상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AND와 OR을 안 쓸 거예요. 이런 거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녀석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이건 지금 성공하는 사례는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닌데, 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금 OR나 AND로 엮여있던 조건들을 각각의 if로 다 뺀 거예요. 다 분리시켰어요. 자, 근데 이 상황일 때 기준 19부터 그 사이 그리고 60 이렇게 3가지 테스트 해볼 겁니다. 버전 4는 잘못됐죠. 19는 할인 대상이에요. 근데 아니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와요. 그죠? 애초에 이거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왜 잘못됐죠? 지금은 각각 4덩어리, 각각의 if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 19 참이에요. 그럼 이거 하겠네요. 여기 19 들어갔는데 거짓이겠죠. 안 하고. 자, 19 들어가면 거짓이니까 안 합니다. 19가 들어가면 참이니까 하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자, 다른 경우 40 이런 거 여기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가 잘 나왔는데 2개가 나온 게 문제죠. 근데 왜 2개가 나왔는지 보면, 자, 40 들어가면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40 들어가면 거짓이니까 안 하고요. 자, 40 들어가면 참이니까 하겠죠. 40 들어가면 참이니까 할 겁니다. 자, 60의 경우
이건 뭐야? 60의 경우는 할인 대상과 할인 대상이 아니다. 또 같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또 가서 보면은 60 들어가면 거짓이니까 안 하고요. 60 들어가면 참이니까 하겠죠? 60 참이니까 하겠네요. 60 거짓이니까 안 하겠죠. 자, 이 상황,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AND로 엮여있던 부분을 각각의 if로 뺐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OR로 엮여있던 녀석을 각각의 if로 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보이시나요? 지금 상황이? 할인 대상입니다가 두 번 나오거나 할인 대상입니다만 나오거나 한 적은 없죠. 오어 쪽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녀석이다.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녀석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러면 총 몇 개의 이 조건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에요. 세 개의 덩어리인데 왜 이거는 하나예요? if가 두 개인데? 중괄호의 안쪽에 들어와 있죠. 자, 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19를 가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9, 참이죠? 합니다. 거짓이라 안 할 거고요. 거짓이라 안 하죠. 안 하면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을 아예 안 하겠네요. 그러면 문제없이 이거 안 나올 거고요. 자, 19랑 60 사이에 있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40 거짓이라 안 하겠죠. 40 거짓이라 안 합니다. 40 맞는 말이죠. 그럼 중괄호 안으로 와야죠. 왔을 때 이 녀석을 봐요. 또 40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거 하겠네요. 자, 이번엔 60 볼 거예요. 자, 60 틀린 말이라 안 합니다. 맞는 말이라 하겠죠. 그리고 얘는 맞는 말이라 들어왔는데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조건을 봤을 때 거짓이죠. 그럼 결국에 얘는 안 하겠네요. 그래서 올바른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60살인 상태에서 할인 대상 하나 잘 나왔어요. 그리고 age를 40으로 바꾸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15로 바꾸면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죠. 각각의 버전들마다 다 동일한 값을 뱉어주는 게 맞는 결과니까요. 이렇게 AND랑 OR을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자, 버전을 좀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19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9 맞는 말이죠. 그럼 하겠네요. 그러면 이 if랑 엮여있는 한 덩어리는 이만큼이 한 덩어리니까 else 안 하겠죠. 그러면 할인 대상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40 딱 들어가면 거짓이니까 이거 안 해요. 안 하면 else 무조건 해야죠. 그럼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와서 조건을 또 만났죠. 40 봅니다. 틀렸죠? 안 하겠죠. 그러면 else 하겠네요. 자, 60 들어왔는데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else 무조건 해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이거 참이죠. 그럼 이거 하겠네요? 그럼 이거 안 보겠네요. 문제 있나요? 없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반대로 가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이것도 19부터 한번 볼까요? 19 들어가면 참이니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안 하겠죠. 40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봤는데 거짓이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럼 else 해야죠. 60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참이니까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겠죠. 문제가 없죠? 진짜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15 결과 다 동일하게 나오면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40 할인 대상이 아니다. 골고루 다 나오니까 문제 없고요. 60 이상 할인 대상입니다. 다 나오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건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and, or 이런 거 안 써도 충분히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 이거, 즉 5어라고 하는 이 연산자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처리할 때 이 녀석들은 절대로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조건으로 처리를 한다면 상황이라면 별개의 if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5어로 엮었을 때는 무조건 이게 된다는 아니에요. 겹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로 해결을 할 수 없죠. 근데 절대로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때는 별개의 if 별개의 if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안에서 if랑 else if로 나뉘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nd로 얘는 이제 and죠.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처리할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and 연산자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이중 조건문을 활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건이 and로 엮인 게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라면 2중, 3중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다중 조건문을 활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and 조건으로 하나가 더 필요했대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가지고 좀 늘릴 때 and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했다면 이 안에 if를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엔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안쪽에 들어와서 이 식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5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으로 다중 조건으로 들어와 버리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활용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연습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쳐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진짜 테스트를 해가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가면서 이 컴퓨터의 연산의 순서대로 한 번씩 그 연산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컴퓨터의 입장을 계속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조건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무궁무진한 거를 깨닫게 되실 거고 그 무궁무진한 활용법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거예요. 반복 숙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정답에는 뭐 제가 풀어드린 결과들이 다 올라가진 않겠지, 안 올라가 있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방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정답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까지 배워봤는데
이제 자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문, 변수, 조건문, 그리고 아직 반복문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이후 수업에서 진행을 할 텐데, 내일은 우리 이제 더 이상 REPA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툴을 설치할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조금 그래도 맛을 봤으니까 내일은 툴 설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